안녕하세요, 모자벨런입니다. 이번 영상에선 지난번에 리뷰한 데니 팬텀 글리치인 타임에서 묘사된 데니 팬텀 캐릭터들 근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스포일러가 가득하니 유의해주세요. 먼저 주인공인 데니 팬텀 aka 데니 팬텀은 소행성 사건 이후 전세계적인 유명인사가 되었습니다. MET 파크에서 자체적으로 행사까지 열어서 참여를 권장할 정도죠. 하지만 어째서인지 상자 유령한테도 쩔쩔맬 정도로 약해진 상태인데요. 후반부에 밝혀지기로는 유령들의 힘은 감정에서 비롯되는데 소행성 사건으로 정체가 탄로나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며 혼자서 모두를 지켜야 한다는 중압감이 사라져서 약해진 거랍니다. 돌아온 다크 데니를 막기 위해 유령 히어로로서 해야 할 사명감을 상기하며 파워를 회복하고 다크 데니를 물리칩니다. 마지막엔 다크 데니 때문에 망가진 시간선을 고치기 위해 시계 태엽이 리셋을 시도하는데요. 데니는 자신에게 유령 파워가 없는 세계와 소행성 사건이 일어나지 않은 세계를 선택해야 하고 후자를 고릅니다. 데니 지인들이나 저희는 마지막 화에서 데니가 드디어 영웅으로 인정받는 결말이 사라져서 아쉬울 수도 있지만 데니는 자신은 모두를 지키는 영웅이기에 그 정도 시련 따위 아무것도 아니라며 그 미숙했던 소년 만나 싶을 만큼 성숙한 히어로의 태도를 보입니다. 말고도 다크 데니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고 싶다 말하고 주인공 대접을 아주 끝내주게 잘 받습니다. 또한 다크 데니 때문에 몇 번 과거로 날아가는 일을 겪어 굉장히 다양한 복장을 입습니다. 샘은 터커와 함께 역시 데니의 조력자로 활약합니다. 중간중간 드립을 넣는 거 외 큰 활약은 없는데요. 그래도 간간히 데니와 커플 모습을 보여줍니다. 터커는 근황이 좀 웃긴데요. 마지막 화에서 예시장된 거 기억하시죠? 코믹스 언급으론 이틀 만에 해임당했답니다. 그것 외엔 데니가 다크 데니를 쓰러뜨릴 파워를 찾는 여정에서 고대 문자를 앱으로 해독하는 활약을 합니다. 데니의 누나인 재즈는 다크 데니를 상대로 시간을 끄는 역할을 맡아서 데니의 여정에 동행하진 않습니다. 여전히 데니를 걱정하고 지지해주는 자상한 누나로 나오고 코믹스 초반에 데니가 약해진 이유가 심리적인 문제라고 추측했는데 마지막에 데니가 그거 얼추 맞았다고 해주자 자기가 알아냈다고 좋아하는 귀여운 모습도 보여줍니다. 벨시, 폴리나, 관, 스타 등 데니를 무시하던 학교 인싸 무리는 유령 사냥꾼이 되어 자경단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다크 데니를 막으려고 했지만 큰 성과는 거두지 못했습니다. 데니가 돌아오자 기뻐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비중이 큰 건 본편에서도 데니의 라이벌 혹은 안티 히어로 비슷하게 묘사된 발레리 그레이입니다. 제일 먼저 다크 데니와 조우하기도 하고요. 데니가 다크 데니랑 싸울 때 도움도 줬습니다. 팬텀 부부와 랜스 선생님도 등장하지만 비중은 카메오 수준입니다. 약간 인상적인 장면이라면 다크 데니와 싸우다 블라드가 자기네 쪽으로 날아왔을 때 잭이 저도 모르게 반가워하다 메리가 우리 이놈 싫어하잖냐고 면박 줘서 정신 차리는 개그씬이 있습니다. 블라드 마스터즈가 돌아왔습니다. 마지막 화 이후 지구에서 현상 수배범이 되자 시계 태엽을 찾아가서 소행성 사건을 없었던 일로 해달라 비는데요. 시계 태엽이 거절하자 홧김에 공격하고 그 충격으로 다크 데니가 훈련하고 맙니다. 늘 그렇듯이 코믹스 사건은 다 블라드 탓이란 뜻이죠. 어쨌든 다크 데니를 막고 싶다면 저희가 수년간 찾아 헤맨 궁극의 순수한 유령 에너지를 찾으면 된다고 데니를 꼬드깁니다. 코믹스에서 밝혀지기로 만들어둔 데니 클론 몇체가 더 있었습니다. 아무튼 꼬맹이들과 티키타카 하며 고생하던 끝에 기껏 찾은 에너지는 진짜 에너지가 아니라 유령들 힘의 원천이 감정이란 설명뿐이어서 뻘짓만 했다고 절망합니다. 반면에 데니는 앞에서 말했듯 자신이 약해진 이유를 깨닫고 파워를 회복. 블라드는 그런 데니에게 감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크 데니와의 결전에도 의외로 참전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다크 데니의 정체, 그가 자신의 유령 파워를 흡수한 미래의 데니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즉 다크 데니는 데니지만 동시에 블라드의 악한 면 또한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힘을 향한 갈망, 분노, 그리고 공포. 블라드는 타인의 시선에서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괴물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데니가 밀리는 절체절명의 상황. 블라드는 데니를 구하고자 다크 데니와 힘겨루기를 시전하며 자신의 심정을 고백합니다. 왜 힘을 바라는가? 통제하기 위해서. 통제를 원하는 이유는 아무도 떠나지 않길 바래서. 내가 바랬던 건 사랑이었지만 힘을 향한 갈망이 모두를 멀어지게 했다. 시계 태엽의 힘을 빌리면 자기 실수를 바로잡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더 나빠질 뿐이었다. 왜냐하면 문제가 뭔지 직면할 자신이 없었기에. 문제는 바로 나. 언제나 나 때문에 모든 게 망가졌다는 것. 그렇기에 지금이라도 바로잡겠다는 것. 각성한 블라드는 일시적으로 다크 데니를 몰아붙이고요. 데니와 힘을 합쳐 다크 데니를 완벽하게 무력화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코믹스의 메인 빌런이자 최종 보스인 다크 데니입니다. 블라드 때문에 봉인에서 풀려난 시계 태엽을 제압, 흡수해서 막강한 파워를 손에 넣습니다. 존재 자체가 시간과 현실을 붕괴시키는 특이점이 된 다크 데니는 지구에 난입해서 넘치는 파워로 눈에 보이는 모든 걸 닥치는 대로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모험 끝에 돌아온 데니는 싸우고 싶지 않다, 기회를 주고 싶다는 등 대화를 시도하지만 다크 데니는 약간 동요했으나 결국 싸움을 택합니다. 데니 팬텀 최강의 빌런 중 하나답게 압도적인 무력을 보이지만 결국 데니와 블라드의 협공에 완패하고 시계 태엽과 분리됩니다. 직후 다크 데니는 있어야 할 시간에서 너무 오래 벗어난지라 소멸하기 시작하는데요. 다크 데니가 할 수 있는 건 나는 모든 걸 잃었는데 왜 너는 그렇지 않는 거냐며 악을 쓰는 것 뿐이었습니다. 이에 시계 태엽은 다크 데니를 원래 시간대로 돌려보내려 했지만 또다시 혼자가 되긴 싫다면서 단 한 번도 보이지 않은 약한 면모까지 드러낼 수준으로 몰립니다. 그 모습에 마음이 동요한 블라드는 자신이 다크 데니를 책임지기로 하고 그가 이 시간대에서도 존재할 수 있게 데니의 클론을 육체로 제공합니다. 모든 걸 잃고 10년간 광기와 분노에 휩싸여 폭주하던 다크 데니가 비로소 해피엔딩을 맞이했습니다. 또한 본편에서 블라드는 데니를 양자로 삼고 싶어 했는데 이런 식으로 소원을 이루게 되었네요. 블라드 때문에 개고생한 시계 태엽입니다. 다크 데니에게 흡수당해 휘둘리다 다행히 돌아오지만 안 해도 될 고생 다 해버렸습니다. 컷 할애 때문인지 본편처럼 모습의 연령대가 왔다갔다 하는 연출은 나오지 않습니다. 사건이 끝나고 블라드가 다크 데니를 거둘 때 모든 시간을 관주하던 그조차도 이건 예상하지 못했다면 놀라는 반응을 보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설명했듯 흐트러진 시간선을 고치기 위해 리셋을 시전하고요. 데니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지만 아무튼 그의 업적이 없어지게 되기에 미안한 기색을 많이 보입니다. 또한 데니가 그런 것 따위 상관없다며 영웅적인 모습을 보이자 무척 대견해하며 행운을 빌어줬습니다. 다른 네임드 유령들의 경우 공포의 기사는 여전히 유령의 왕의 성에서 지내는 것으로 등장합니다. 블라드더러 난 더 이상 네 놈을 섬기지 않는다며 공격하다 유령왕의 관에 깔려 리타이어하고요. 보라는 데니가 중세시대로 잠깐 날아갔을 때 등장, 스컬커, 엠버, 맥클레인, 소원의 요정, 페넬로페 스펙트라는 모습만 잠깐 카메오 출연합니다. 상자 유령이 공포의 기사와 함께 네임드 유령 중 그나마 비중있게 등장해서 초반과 마지막을 장식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모자빌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